그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까지도 약간 좀 뜨겁긴 하더라고요. 네. ABC론에 대해서 이제 보면 지금 보니까 이 시민단체라는 것이 아마 이게 보수 시민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보통 진보 시민단체에서 네. 유시민 작가의 ABC론 발언과 관련해서 방송이 최욱 씨의 매불쇼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그 수요일 날 아마 저도 예전에 매불쇼를 많이 시청했을 때 이제 수요일 날 수요 난장판이라 해가지고 녹화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녹화를 뜬 다음에 그걸 이제 수요일 날 방송 시간대에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그 유시민 작가 이번에 ABC론에 대한 AS 방송을 했어요. 뭔가 무마를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을 더 지피려고 나오셨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는데 그 말미에 지금 한준호 의원은 영상 클립을 붙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B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B에 한준호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그냥 저격을 해버린 셈이 됐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는데 그쪽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ABC론에 대해서 진화를 하려다가 진화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화에 에볼루션 해버렸군요. 불을 끄는 진화에서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론의 진화가 된 거죠. 좀 더 디벨롭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고발했으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다라고 고발을 한 것일까요? 경선 네. 개입이란 것 같아요. 아마. 경선 개입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예. 한준호 의원이 추미애 후보, 한준호 후보, 김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 경기지사 지금 후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유시민 씨가 이렇게 한준호 의원을 오히려 뒷사하면서 약간 뭐 이 선거 개입, 경선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 경선 개입이라는 거에 그 할 수 없는 사람의 주어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게 당직자나 당에 관련된 사람이나 어떠한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나 공무원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지. 유시민 작가는 그냥 일개 패널인데 저희와 똑같은 패널인데 저희도 가끔 경선 과정에서 누구는 이러한 면이 있고 누구는 저러한 면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내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과연 한준호 의원을 위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지만 한준호 의원은 이걸 좋아할까?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고발이 좀 애매한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라는 시민단체인 거잖아요. 고발한 단체가 사생인데 그 결국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뭐 허위사실 유포로 그 유시민 작가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고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이제 나쁜 정치인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시민단체 생활을 좀 해봤지만 지금 이 사생이라는 단체를 보면 2021년도에 뭐가 화제가 됐냐면 윤석열 그 당시에 그 직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4번 고발한 걸로 좀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 자체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 개입의 목적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시민단체라는 건 사실은 여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방향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던 마냥 그러면 저희 같은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다 고발을 해버리면 무서워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앞서 얘기 잘해주신 것처럼 이게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나가지만 얘기하신 대로 이미 뭐 흔히 얘기하는 범진보권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기 애매한 거 쿠션 칠 때 쓰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건단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ABC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쉬운 걸 자꾸 어렵게 얘기하려서 그래요. 그냥 민주당 내 개파 갈등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요. ABC론은 내 편, 네 편, 내 편인데 내 편은 착한 사람, 너네 편 나쁜 사람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힘이 워낙 조금 붙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내부 개파 갈등이 밖으로 안 드러나는 거지.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거의 분당에 준하는 대규모 내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생 대표도 만나본 적도 있어요. 네, 저분이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민주당 쪽은 아닌데 하여튼 뭐 진보 진영에서 주로 고발 전담해가지고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마 이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보수 진영도 비슷한 색깔의 거의 고발만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이름을 쓴 어떤 개인이 계신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분도 거의 똑같은데 이분이 저도 만나봤었어요. 만나봤는데 되게 저에 대한 오해도 많았었고 근데 제가 뭐 제 아시는 변호사님이 그 고발 대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만난 적도 있는데 좀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약간 또 민주당 원래는 이 보수 진영만 계속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면에 최근에 어찌 보면 명청 갈등 국면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쪽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 그 문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도 이게 하나의 그 8월 말 9월 초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뭐 문조 털레유라는 요즘 뭐 그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조국 털보가 이제 김어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털레가 이제 정청래, 유가 유시민 이 사람들이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냐면 원래 정청래와 유시민이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진짜 불가근 사이였거든요. 거의 철천지 원수급이었는데 둘이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의 어떤 움직임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청래, 김어준은 친해. 김어준하고 유시민도 친해. 근데 이 정청래나 유시민이 안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좀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저는 서로의 니즈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은 자신들이 내세울 플레이어가 없었고 네. 정청래는 자기가 플레이어지만 자기 뒤에 백그라운드가 돼줄 그 배경이 없었고 네. 이 두 사람이 이게 니즈가 맞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실 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법 왜곡죄나 재판 소원죄나 대법관 증언이나 이런 문제를 먼저 저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그러한 싸움에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다는 거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고죄로 고소를 못해요. 못하죠. 네, 왜냐면 개인이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약간 그 입법 미비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ABC론에서 사실 이거를 덮고 가기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 시선을 국민의힘으로 돌리면 돼요. 야 국민의힘도 ABC 한번 그려보자. 국민의힘도 ABCD 그려보자. 이러면 덮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끼리 거의 8월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이건 치킨 게임으로 가겠다. 저는 ABC도 아닙니다. 그냥 A, B예요. 중간이 없어요. A, B 혹은 뭐 중간에 여집합이 다른 여집합이 있을지언정 이거는 치킨 게임으로 쭉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방선거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공천과 맞물려 가지고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유시민 작가 이번 AS 발언 중에서 기분이 제일 안 좋았던 게 자기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도 못 봤다. 나는 강대규 변호사가 비판하는 거 봤는데 우리 강대규 변호사의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정말 잘 그 해석을 해가지고 잘 비판을 해줬거든요. 네. 저희 방송에서. 네. 아니 유시민 씨는 물론 유시민 씨가 우리 방송을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안 보고 싶어서. 근데 강대규 변호사가 저는 일리 있게 비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유시민 작가님 책 본 적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모르는 사람 치고 저는 그러긴 예전에 했습니다.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진영을 떠나면서 다 버려버렸어요. 네. 책을.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내가 봤다는 게 너무 서글퍼가지고. 유시민 작가님 그냥 본인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방금 뭐 강대현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 제대로 정확하게 찝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게 그냥 뭐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얘기하시고 뭐 언론 지면을 통해서 기고도 하시고 했는데 뭐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뭐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큰 이 골짜기가 생긴 건 사실인 네.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유시민하고 김어준을 까면 너무 좋아하고 네. 또 김어준하고 또 유시민이나 이쪽에서는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략을 안 해요. 공략을 못 하지만은 뭐 유사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송영길 대표적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유시민 작가한테 딱 여행 티켓을 딱 주면서 한 6월 4일까지는 해외여행 가시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이걸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봉합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안 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당내 이미 될 거였으면 이미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저는 그 박지원 의원님이 봉합을 진짜 하시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봉합을 하려는데 내가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지. 진짜 봉합하시려고 했으면 뒤에서 이렇게 하자 이러지. 그만 말해라. 봉합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기자들 이분도 앞에서 말하는 거. 그 벤 다이어그램에 자기만의 CD를 그리고 계신 거죠.
박지원 의원님은 오로지 지금 국회의장밖에 생각이 없으세요. 아. 오로지. 아. 지금 국회의장의 하반기 국회의장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박지원 의원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정식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그 어차피 의원 선거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다 뽑으면 거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항상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DJ 옆에 좀 묻히게 좀 해달라.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현충원에 묻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DJ가 지금 현충원에 묻혀 계시기 때문에 꼭 DJ 옆에 묻혀질 수 있도록 영원한 비서실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시죠. 성공하실까요? 예, 그것도 결국에는 전당대회와 맞물려 가겠네요. 보니까 8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가겠네요. 하반기 국회니까. 아니야. 근데 네. 박지원 이 국회의장 선거는 5월달인가 6월달에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이제 미안합니다. 하반기 네. 국회의원 선거 하면 열리면서 이제 뭐 바로 시작하는 바로 시작을 하니까 5, 6월 정도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번에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게 그 우리 필리버스터 네. 방지법에서 그 재석 매진 이상 앉아 있게끔 해야지만 하고 그 안 앉아 있으면 필리버스터 중단되는 거 네. 있잖아요. 그걸 박지원 의원 국회의장 만들어주는 법 아니냐. 아. 이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필리버스터. 네, 그렇죠. 의장님이 이제 고령이시면 네. 너무 고령이시면 네.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요. 국민의힘 부의장님이 맞아요. 자기 대표가 하는데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시고. 예. 우리 방금도 화면에 나왔지만 우리 강대기 변호사의 벤 다이어그램 네. 유시민 ABCD론. 예, 설명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A는 원래 민주당이 많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맞아요. 근데 네. 여기에 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을 넣었지만 네. 이재명을 따로 빼야 된다. 아. 이재명이 따로 빼서 올드 이재명계를 이미 구축을 했다. 당대표 네. 시절에. 네. 그때 공천받은 사람들이 네. 이제 지금 초선 의원들 중에 뭐 이성욱 검사도 있었고 네. 정치 검사들 플러스 네. 이재명으로부터 공천받은 사람들. 네. 그러면서 이동형 작가 유튜버. 네. 그분도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C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뉴 이재명계가 C가 들어온 것이다. 아. 그러니까 A와 그 B 사이에 다른 조직이 올드 이재명이 있다는 설명을 지난번에 드린 것이고요. 저러면 이제 확연하게 누가 어디에 있는지 갈릴 수 그러면 있고. 저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현주 의원을 B현주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강대기 변호사 표현대로는 C현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예 뉴 이재명계 가는 거고 아. 저기서 이제 유시문 작가의 벤 다이어그램이나 저의 벤 다이어그램 중에 그 잘못된 점은 그 중간에 교집합을 넣었잖아요. 네. 사실 교집합은 없어요. 아. 사실 그냥 A 아니면 B,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 여집합은 있을지언정 교집합은 없는 게 이 바닥 생리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드릴 수 강대기 있습니다.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는 보지도 않고 자기의 벤다이어그램 제대로 비판한 사람도 없다고. 네. 아니 뭐 그분이 민주당 내부 생리를 더 잘하시겠죠 저보다. 근데 제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